네, 현 시점에서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죠. 박자국 대신증권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 바로 공개해 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토픽은요. 넷패스 들고 오셨는데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유명하죠. 일단 간략하게 기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넷패스는 반도체 후공정을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후공정은 칩과 기판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징 중에서도 고급 패키징으로 속하는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징, FI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80% 정도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범핑에서 시스템인 패키징까지 턴키로 모든 공정이 수행이 가능한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20% 정도는 이제 구리선, 도금할 때 사용되는 전자재료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와 HBM 부분에 둘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 되는 매출액은 이제 2차 전지, 리드탭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지에 에너지가 전기가 들어왔다 나갈 때 이제 역할을 해주는 단자 역할을 만드는 사업 부분까지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은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체크포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AI 서버용 PMIC 수주가 발생했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넷패스가 수행하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부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에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버용에서 컨벤셔널로 사용되고 있던 BGA라든가 QFU D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비싼 고가 패키징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AI에 추된 화두 중에 하나가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팬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모량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AI 서버양 PMIC로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서 매출의 1%만이 AI 서버양 PMIC로 매출이 나왔었는데요. 작년 24년 기준으로는 7%, 올해 기준으로는 전체 웨이퍼 레벨 패키징 중에 13% 정도가 이제 AI 서버양 PMIC로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요.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40억 정도 이제 반도체 웨이퍼 12인치 후공정 쪽에 투자까지 이제 발생을 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넷패스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만나볼 텐데요. 자, 두 번째는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드탭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포인트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차 전지 리드탭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응급당자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용 AI 서버용 PMIC도 전력을 다루는 것처럼 2차 전지 리드탭도 전기 부분을 다루는 사업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두 곳, 일본에 한 곳인 셀사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0억 중반 정도 나왔고 작년에 한 400억 중반 정도 나와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낮지만 성장률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사업 부분 자체가 반도체에 딱 이렇게 오리엔트 돼 있어서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넷패스가 2차 전지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까지 같이 가고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계속해서 오랜 기간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집니까? 네, 올해는 저는 좀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이 회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년도에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고급 패키징 기술을 이제 영위를 하면서 그때
대규모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게도 PLP가 이제 실제로 양산이 돼가지고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올해까지 작년까지도 이제 대규모 감가상각비로 영업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PLP 사업부가 이제 다 처리가 됩니다. 손실 처리가 돼서 23년도 한 1,000억, 24년도에 한 700억 정도 이제 영업외로 손상 처리를 해서요. 이제 PLP 사업부가 이제 네페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을 한 5천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한 150억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별도 사업부도 작년 기준으로 한 180억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리드텍 부분에서 작년에 좀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좀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순이익 단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자만 계속 내고 있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별도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대규모 영업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던 PLP 사업부까지 이제 매각을 해서 손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순이익 단으로도 올해는 조금 BEP,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업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PMIC 서버 수요향으로 계속 매출이 성장하다 보니 영업이익도 좀 회복, 이제 이익률 자체도 개선되는 흐름 좀 나타낼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할 텐데 오랜 기간 적자를 딛고 올해는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진한 실적 때문이었는지 주가 역시 연일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점이 사실 22,000원대 시절도 있었는데 줄곧 하락했고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 또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턴어라운드 올해 제가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턴어라운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못하게 예상외로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서버형 수요가 매출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출 한 80%가 스마트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수요가 최근에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 예상보다는 조금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점 조금 고려하시고 투자하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턴어라운드 기점을 내게 되면 그래도 한 10,000원대까지는 좀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페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박장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